으슥한 밤입니다. 비가 오는 밤. 뭐였죠? 우리 지난번 봤던 그 비 오는 밤입니다. 그날 전재준이 만난 곳이 주여정이라고요? 주여정입니다. 제가 밝기를 좀 끌어올려 보니까 뒤에 안전제일 글자가 보이죠? 아무래도 하도영 공사 현장인 것 같고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전재준과 주여정이 만난다고?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오늘 제가 그 뇌피셜 펼쳐보겠습니다. 2월 17일 오늘 넷플릭스는 더 글로리 파트 2 신규 보도 스틸을 공개했습니다. 순서 없이 쫙 뿌려진 이 보도 스틸들을 보고 제가 연상되는 순서가 있어요. 또 순서대로 나열해보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특히 다뤄볼 것은 하도영과 주여정의 합작 복수입니다. 자, 먼저 이 장면부터 가볼까요? 주여정과 문동은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주여정의 표정에서는 뭔가 결의에 차 있는 그런 표정입니다. 우리 파트 1에서 주여정 저 표정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문동은 화상 보여줬을 때 주여정이 그것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할게요. 칼춤 추는 망나니가 되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누구부터 죽여줄까요? 했을 때 그때 표정 같아요. 누구부터 죽여줄까라는 표정 같아 보이고요. 대신에 동은이는 좀 이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주여정이 실질적으로 손에 피를 묻히기를 바라지는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일 것 같습니다. 주여정 손에 피가 묻으면 주여정이 감옥에 갈 테니까. 왜냐면 이들의 어떤 스타일을 봤을 때는 시체를 은폐하고 막 은닉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서 전쟁이 나서 서로 죽이는 복수극을 만들려 하는데, 그러나 주여정은 아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죽여줄 수도 있다. 이런 결의를 보이는 표정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이 나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두 사람이 어떤 철창 너머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 장면이 지난번 스틸 영상에서 잠깐 나왔던 내가 사는 지옥을 보여줄게요 라고 했던 그 주여정 장면 있죠. 그 장면과 연결고리가 있는 스틸컷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주여정은 난 지옥에 살고 있다. 내가 사는 지옥은 뭐냐면 하면서 이 교도소로 데려온 것 같아요. 이 교도소 안에 사는 악마가 있는데 그 악마가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를 살해했고 그것을 그냥 재미로 즐기고 있는 개또라이 살인마다. 그가 나에게 편지를 계속 보내면서 얼마나 즐겼는지 모른다. 나는 사실 그를 만나러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 나에게 교도소에 들어갈 이유가 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 손에 피를 묻혀야 한다면 내가 묻히겠다. 뭐 이런 느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주여정이 근본적인 어떤 살상을 하는 인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어쩌면 전재준이 그때 포렌식 데이터 복구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그 장면과 연관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재준이 누군가에게 카드 같아 보이는 걸 내미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전재준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사람도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지금 데이터 복구하러 온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시켜서 뭔가를 알아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재준이 예솔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연진이와 하도영을 갈라놓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나름. 그리고 공개된 다음 장면, 이 장면입니다. 박연진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하도영인데요. 표정이 아주 좋지가 않다, 그죠? 하도영은 이미 다 안 것 같아요, 이제. 박연진의 그 모든 행각을. 그러니까 전재준이 무언가 복구를 해내서 하도영에게 보냈고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하도영이 박연진을 보고 있는 표정 같습니다. 아직은 하도영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기 전인 것 같고요. 하도영 성격이라면 충분히 생각을 더 해본 뒤에 행동에 옮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론은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든 하도영은 크게 문제 삼지 않고 한번 잘 지켜보려 했을 것 같습니다. 이 표정을 봤을 때는. 그러나 그게 잘 되지 않나 봅니다. 그렇게 하도영과 박연진 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장면이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어쩌면 전재준 지가 의도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연진이가 어딘가에 상처를 크게 받아서 달려왔나 보죠. 그리고 전재준이 그래 내가 지켜줄게 하고 껴안고 있습니다. 뭐 재준이 입장에서는 연진이를 품에 안고 그리고 예솔이를 찾아오려 하겠죠. 지금 박연진 같은 경우는 뭔가 다급해 보여요. 안긴 모습이 오른팔로 목을 이렇게 감고 있는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재준아 난 원래 너였어 뭐 이런 느낌? 왜 그럴까요? 예솔이를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은 예솔이가 재준이 딸인 거 알고 있었던 거죠. 연진이는. 그래서 재준아 나 원래 너였어. 예솔이 찾는데 도와줘. 뭐 이런 어떤 느낌인 것 같고요. 전재준은 아주 비장한 표정인데 저 표정 자체는 진심인 것 같아 보입니다. 연진이 사랑했던 거 진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솔이까지 내가 찾아올게.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자라는 쪽일 거예요. 물론 뭐 그런 낭만적인 대사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걸 꿈꾸고 있겠죠. 그래서 이 장면입니다. 자, 재준이 표정을 보면은 약간 어이가 없어 보여요. 그쵸? 그게 뭔 소리입니까? 뭐 누구세요? 라든지 뭔가 어이가 없어 보이고요. 주여정은 차분히 말을 걸어가면서 설명을 할 걸로 보입니다. 자, 뒤에 보면 안전제일 글씨가 보이는 걸로 봐서 하도영 공사장인 것 같은데요. 소설을 한번 써보자면 전재준이 그런 거죠. 하도영한테 뭔가 하여튼 협박을 가했을 것 같아요. 전재준 지 스타일대로 연진이랑 손을 잡았으니까 더 다양한 정보들 더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도영을 압박을 했고요. 그래서 하도영이랑 하도영 공사 현장에서 밤에 보기로 한 거죠. 하도영이 알겠다 알았다 예솔이 보내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재준은 드디어 이제 예솔이가 왔구나 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봤던 이 장면이 어쩌면 차에 사고가 나는 장면이 아니라 반갑게 맞이하는 장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지금 둘이 차가 굉장히 가깝게 대져 있잖아요. 왼쪽에 이제 벤틀리가 전재준 차고 오른쪽에 이제 로고를 보시면 제네시스입니다. 그죠? 제네시스가 주여정 차일 텐데 굉장히 가까운 걸로 봐서 그때 차 헤드라이트가 얼굴에 확 비치는 게 들이박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에 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는 장면인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전재준은 헤드라이트에 얼굴이 확 비치면서 굉장히 반가워했죠. 근데 차에서 내린 건 웬걸? 뭐야 쟤는 누구야 하는 주여정이 턱 내리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당신 누구야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알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작전을 펼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주여정이 여기 오게 됐을까요? 바로 이 장면 한번 보실까요? 주여정이랑 하도영이 같이 바둑을 두는 장면이 공개됐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공개된 스틸컷인데 이게 우리 파트 1에서 둘이 바둑을 뒀던 그 장면이 아닙니다. 시간이 다르죠? 밤이죠? 그렇다는 건 그 이후로 둘이가 또 만나서 바둑을 또 한번 뒀다는 얘기인데 굳이 둘이가 왜 바둑을 뒀을까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스틸컷입니다. 하도영과 문동은이 만났습니다. 그죠? 근데 하도영 표정이 저럴 만도 한 게 되게 어색할 것 같아요. 자기가 동훈이를 이렇게 뭐랄까 관심이 갔던 그때 감정이랑은 다를 겁니다. 굉장히 모든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난 거거든요. 근데 하도영의 시선을 보면요 어딜 보고 있는 것 같나요, 여러분? 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팔. 하도영이 동훈이 팔을 왜 보고 있을까요? 이걸로 봐서 미루어 짐작해보건대 일단 동은이 팔에 화상이 있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뭐 팔을 보여달라고 한 건 아니겠지만 뭔가 그 팔 쪽을 보면서 자기도 이제 표정이 이제 끔찍한 표정을 뭔가 떠올리는 표정이 약간 인상이 팍 찌푸러지면서 그런 장면들 이제 비디오로 봤겠지. 동영상으로 봤어가지고 그 아픈 어떤 느낌 스치면서 어떻게 지냈나요? 이러면서 약간 자기 스타일대로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눴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도영이 왜 갑자기 문동은의 조력자가 되느냐? 어쩌면 하도영 캐릭터 자체가 막 동훈이가 안쓰러워서 그냥
자기가 발벗고 나서고 이러기보다는 전재준이 압박해 들어오니까 지금 전재준, 박연진이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뭐 정보도 많고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영은 머리로 굴려봐도 동은이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자 이제 동은이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더 해주겠죠. 더 해주고 하도영도 마음이 좀 동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은이가 여정이를 소개해 주는 거죠. 며칠에 그 바둑공원에 나가면 그때 한번 봤던 청년이 있을 겁니다. 그 친구랑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다 이렇게 된 거죠. 전 내피셜입니다, 여러분. 예, 완전 명작 맛집 스타일 소설이에요. 재밌으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둘이가 만나게 된 겁니다. 둘의 또 캐릭터대로 처음부터 막 그런 본론 얘기 안 하고 그때도 알고 저한테 왔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차갑게 얘기를 하면서 주여정이 뭐 저는 더 많은 걸 알고 있죠. 뭐 하여튼 뭔가 둘이서 멋지게 티키타카 하면서 두 남자의 어떤 뭐랄까 한 여자를 좀 좋아하는 그런 구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렇게 하지만 하도영이 그랬었죠. 응원할게요. 복수를. 그죠? 파트 1에서 나왔던 대사입니다. 복수를 응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복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주여정은 지금 전재준이랑 박연진이 지금 하도영을 압박해 들어가고 있는 걸 알고 있죠. 주여정이. 그래서 둘이가 이제 합을 맞춘 게 아닌가. 예. 바둑도 두지만 바둑을 두면서도 되게 멋있게 합을 맞출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하여튼 이 장면의 대사들이 좀 되게 멋있게 연출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여 하도영이 나오기로 했던 그 자리에 주여정이 나와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자, 이날 밤인 거죠. 전재준은 의아합니다. 누구신지. 뭡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주여정은 좀 차분한 표정인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도영 대표님이 뭐 이것부터 먼저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재준 아씨 뭐야 뭐 약간 뭐 이러겠죠. 뭐 그래서 이제 주여정이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요거는 저도 이제 감은 잘 안 와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좀 자극적으로 재밌게 내피셜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주여정은 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주사, 뭐 어떤 마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잘 다루겠죠. 예, 요런 주사기를 하나 준비해 갔지 않을까 싶고요. 약간 좀 너무 비약입니다. 이거는 재미로만 들으세요. 전재준을 뭔가 이렇게 서류를 건네고 확인해 보라고 했을 때 푹 찌르는 거죠. 푹 찔러서 주사를 놔버립니다. 그래서 전재준이 뭐야 이 자식 뭐 이렇게 되고 하는데 눈앞이 흐려지면서 툭 쓰러진 거죠. 아무래도 뭐 그런 마취제를 놓는다고 바로 사람이 그렇게 쓰러지고 이러진 않겠지만 뭐 취사량에 가까운 엄청난 용량을 찔러 넣어버렸다거나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전재준이 기절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장면으로 가네요. 기절해서 잠들어 있는 전재준을 옥상에서 갖다 던지푸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주여정이 전재준을 실질적으로 죽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떠올라서 내피셜을 한번 써봤고요. 이 이후로도 주여정이 저 주사기로 연진이를 수술대에 눕혀놓은 장면이 또 있잖아요. 예, 그걸로 연진이의 아름다움을 망가뜨린다든지 뭔가 결정적인 날선 복수를 주여정이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여정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천한 실력의 소설이었지만 재미가 있으셨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스틸 영상이 떴을 때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명작 맛집이었습니다. 내 심장 소리 들켰지. 너를 꼭 안아주고 싶었어.